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밤 10시경 왕복 2차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생동물이 뭘까요? 보시죠. 시골길, 가로등도 없고요. 껌껌한데요. 한 마리가 아니네요. 저게 뭔가요? 저쪽에서 오는 길에 멧돼지가 여기서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피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뒤에 두 마리를 못 본 거예요, 제가. 네,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하, 멧돼지가 한 마리가 아니고 3마리나 나타났군요. 처음에 멧돼지 이때는 지나가니까 내가 살짝 오른쪽으로 피하면 되겠지 싶어서 피하는데 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멧돼지. 한 마리만 뛰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2마리, 3마리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처음에 보인다. 그럼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아마 산 쪽에서 내려와서 여기 쪽에 다실 거예요. 얘네가 이걸 먹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쩔뚝쩔뚝거리지만은 올라가서 아직 소문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 차에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 무척 놀라셨을 텐데요. 이곳은 가로등이 없어요. 껌껌한 곳입니다. 상향등 칠 생각은 못 하셨나요? 너무 익숙했던 거죠. 이 길이 자주 다니던. 예, 항상 출퇴근하는 거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향등은 불과 한 30, 잘해서 40m밖에 안 보이죠. 보이는 순간 으악 하면서 상향등은 100m까지 보입니다. 먼 거리의 물체까지 볼 수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향등. 이 산길, 시골길 이런 곳에서는 차 없을 때는 상향등이 필수입니다. 또 속도를 줄이십시오. 제한 속도만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 시속 60으로 돼 있더라도 더 낮춰서 가십시오. 그럼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도로 위로 내몰린 야생 동물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동물과 나의 안전을 생각해 상향등은 기본이고요. 감속은 필수. 기억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점에서 제보자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속도로 합류 지점 제보자는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또 뭐? 그리고 뭐가? 도대체 이게 뭐죠? 저는 이제 앞에 화물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시야가 90도로 돌아버리는 거 보고 그냥 뭐지 이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냥 돈다, 좀 아프네 하고서 이제 정신을 잃었었고요. 정신까지. 사고 직후 충격에 정신을 잃고만 제보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제보자의 생명을 위협했을까요? 왜 제보자 갑자기 돌았죠? 그리고 쏟아진 건 뭐죠? 정답은 후방 영상에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합류가 되는 거죠. 네, 들어가고 있는데 저 트럭이 저 트럭이 때렸군요. 트럭이 때리면서 뭐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좀 무슨 아스팔트 재료처럼 보이는데 저 뭐죠? 그게 흙인 줄 알았는데 비료 성분에 이제 아이고야. 한 달 동안 발효를 시킨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보자는요. 어깨 신경이 파열되는가 하면 자동차도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저 앞에 표지판 보면 하이패스 구간 쭉 가면 되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옆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이 트럭이 오른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들어왔어요. 여긴 들어오면 안 되죠. 백색 안전지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실선이잖아요. 실선을 지난 다음에 저 더 가서 여기 이제 점선 시작돼서 저기 점선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성급했어요. 결국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로 변경할 때는 실선 구간이나 백색 안전지대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점선 구간에서 미리 방향시등 켜고 그리고 직접 고개를 돌려서 거울을 다 체크해야 돼요. 사각지대가 많아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대형 차량.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 자체를 따질 게 없지요. 제보자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못 보고 때렸으니까요. 이번 사고는 저 트럭의 100% 잘못입니다. 차로 변경 시 확인 또 확인은 필수입니다.
성급한 운전 습관 하나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장마, 올해엔 유독 강수량도 많아서 빗길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눈 깜짝할 새 차가 미끄러져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제보자 또한 아찔한 빗길 사고를 경험했다고 하는군요. 100km 정도 가고 있다가 커브길이 살짝 나오길래 속도만 그냥 줄였거든요. 이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과 충돌. 보통 핸들을 틀거나 뭐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차가 돌아가잖아요. 커브길이라서 그런지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급한 커브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뭐 직선 비슷한 곳에서도요. 도로가 평탄하지 않잖아요. 물이 고인 데가 있어요. 물이 고인 데서는 바퀴가 하는 쪽이 이 균형이 안 맞으면 그냥 차가 쭉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말을 안 들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저 난간을 두고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만일 2차로나 3차로에 대형 트럭이 오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빗길에서는요. 이보다 더 심한 사고도 있습니다. 목격 차량의 후방 영상인데요. 저 뒤에서 오는 차, 저 뒤에 빠르죠? 여기 차 이거 봐. 여기까지 왔어요. 한 바퀴 돌았어. 제보자처럼 계속 달리고 있는데 180 돌아서 뒤로 계속 쫓아왔어요. 우와, 속도 빠르네요. 그 순간에 후진을 바꾼 것도 아닐 텐데요. 속도가 빨랐고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치 스키 타고 쫙 미끄러듯이 그냥 튕겨진 겁니다. 스프린터처럼. 그게 바닥에 젖어 있어서 물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받았었어요. 저는 100에서 조금 줄이고 있었고 상대방은 13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차를 박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차가 어디를 쓸지 몰라가지고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선 혼자 사고 나면은 사고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받거나 이제 다른 차량을 받게 되면 인사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빗길에서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퀴가 노면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수막 현상으로 인해 제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그게 얼었을 때 빙판길에서는 무척 조심하시는데요. 빗길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빗길도 내 차의 속도가 빠르면 빙판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직접 알아보기 위해 시간당 50mm의 인공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운전할 때 제동 거리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시속 100km로 주행을 했고요. 먼저 마른 노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급제동을 해봤습니다.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는 바퀴의 마찰력 덕분에 속도를 유지해도 수월하게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뿌린 젖은 노면에서의 자동차 제동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을 설정한 뒤에 측정을 해봤는데요. 빗길에서의 바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는 수막 현상 때문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동거리 또한 평소보다 훨씬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도로였다고 생각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에 건조노면일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대략 30에서 35m 정도 나타났고 비가 오는 노면 습연 상태일 경우에는 대략 40에서 45m, 즉 대략 10m 이상의 제동거리가 더 길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위험해요.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20%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을 때 그때는 50% 이하로 감속해야 됩니다. 무조건 천천히 가십시오. 장마철 위험천만한 빗길 교통사고, 감속 운전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